우리는 수많은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그 의문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어떤 것은 쉽게 풀리지만 아직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것이 더 많다. 그 중에서도 우주와 인간은 가장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주와 지구, 생명, 인간의 역사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오늘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인류나 우주 전체의 흐름까지 넓게 확장하려는 학문적 움직임을 빅 히스토리라고 한다. 현재까지 학자들이 관측한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살이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름이 대략 930억 광년이다.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떠올리는 우주는 실제 모습의 4%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27%는 암흑물질, 69%는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암흑물질은 은하와 은하를 연결하는 망을 형성하고, 우주 전체에 고르게 펴져 있는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주에는 각각 약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있다. 특히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4000억 개 이상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우주의 내부 구조는 은하, 수백만 광년 내의 범위에 50개 미만의 은하가 모인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으로 크기가 커진다. 우리 은하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은하군의 일원으로 밝혀졌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길이는 약 5억 2천만 광년이며 약 1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아무리 광대한 우주라고 할지라도 미시 세계에서 거시 세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자전과 공전이라는 회전 운동이다. 사물이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은 주체적인 운동이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을 도는 공전은 객체적인 운동이다. 우주 만유는 자전과 공전이라는 주객 운동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던 무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우주의 탄생은 시간과 공간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공간의 생성에서 천체의 자전과 공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간과 공간을 결정하는 요소가 자전과 공전이기 때문이다. 즉, 해와 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형성된다. 하늘과 땅은 경축이 되어 공간을 형성하고, 해와 달은 위축이 되어 시간을 형성한다. 하루는 지구의 자전이 만들어내는 시간 단위이고, 한 달은 달의 공전이 만들어내는 시간 단위이다. 자전과 공전은 각각 360도 원운동을 하고 있다. 자전과 공전의 총운동 도수를 계산하면 12만 9600도가 나온다. 중국 북송시대의 학자 소강절 선생은 12만 9600년을 천지일원수라고 했다. 천지일원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해가 만드는 시간 주기 30과 달이 만드는 시간 주기 12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30과 12를 교대로 반복하면 시간의 밀도가 쌓여서 12만 96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된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만드는 시간의 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 우리 태양계도 중앙태양을 돌고 있으며, 중앙태양은 다시 우리 은하를 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력 중심점을 돌고 있으며, 초은하단은 우주의 중심을 돌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은 무한소부터 무한대까지 단위와 크기만 다를 뿐 모두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 만유는 시공간 속에서 변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순환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구의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는 시공간의 주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지구의 세차 운동을 살펴보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를 바깥쪽으로 확대해서 천구상에 커다란 원을 그린 것을 황도라고 한다. 달의 궤도인 백도와는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황도를 둘러싸고 남북으로 8에서 9도의 폭을 갖는 별의 띠를 황도대라고 한다.
서양 점성술에서는 춘분점을 시작으로 황도대를 30도 간격으로 12등분을 한 것을 황도 12궁이라고 한다. 황도 12궁의 각 영역에는 12개의 별자리를 대응시키고 있다. 각 별자리는 춘분인 3월 21일부터 순서대로 약 30일씩 할당되어 있다. 고대인들은 1년 동안 4개의 방위점을 정하고 방위점과 황도대 별자리와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춘분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보이는 별자리가 지구의 세차운동 때문에 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천문학에 따르면 춘분점은 매년 약 0.014도씩 황도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세차운동 주기를 계산하면 25,772년이 나온다. 그리고 춘분점은 매년 약 0.014도를 움직이므로 72년이 되면 약 1도를 움직인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하면 한 개의 별자리가 차지하는 영역을 이동하는데 약 2160년이 소요된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세차운동 주기는 약 25,920년이 된다. 서양 점성술에서는 2160년을 대월이라고 하고 25,920년의 세차운동 주기를 대년 또는 플라토년이라고 부른다. 황도는 1년 동안 해가 하늘을 이동하는 길이다. 계절마다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므로 황도 12궁을 사계절에 배속할 수 있다. 그리고 황도 12궁은 세차운동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세차운동 주기도 사계절로 나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양 점성술에서는 황도 12궁을 금운동 철의 4시대에 배속하고 있다. 이렇게 배속하는 전통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역사 분류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황금시대에 살던 황금의 종족은 걱정도 고통도 몰랐으며 삶은 축제의 연속이었다. 백은시대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지배하기 시작한 시대로 은의 종족은 황금의 종족에 비해 열등했다. 청동시대는 청동의 종족이 폭력에 열중하였지만 악에는 물들지 않은 시대였다. 철기시대는 인간이 타락한 현재의 시대이다. 6천년 전 금우궁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철의 시대를 살아왔다. 4천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백양궁 시대였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한 때는 쌍어궁 시대이다. 지금 인류는 황금 시대인 보병궁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쌍어궁 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도 이견이 있다. 따라서 보병궁 시대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서양 점성학에서 하나의 궁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실제 이동 시간과 달리 2000년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각각의 별자리가 차지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고기 자리의 경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도 12궁을 균등하게 30도씩 12등분을 하면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와 물병 자리를 나누는데 문제가 생긴다. 한 궁에서 다음 궁으로 전환하는데 약 200에서 3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보병궁 시대의 시작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주장이 있다. 그중 하나는 보병궁 시대가 2018년 8월 15일에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쌍어궁 시대는 서기 1년부터 2160년까지이지만 쌍어궁 자리와 보병궁 자리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이때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병궁 시대가 2020년 12월 21일에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성과 목성의 대근접, 즉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목성과 토성이 지구에서 겹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 그 증거라고 한다. 천체 관측이 뛰어났던 마야인들은 마야력이라는 독특한 역법을 만들었다. 마야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종교적인 제사에 사용하는 260일의 촐킬력과 농사 등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365일의 함력이다. 그런데 촐킬력은 태양이 아닌 묘성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다. 마야인들이 묘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묘성에서 탄생하여 지구로 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묘성은 7개의 작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7잠의 별이라고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이 알시온이다. 묘성 안에 6개 별은 알시온 주변을 회전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태양계도 알시온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그 주기가 26,000년이라는 것이다.
26,000년 주기의 달력을 체계부력이라고 한다. 출킬력의 260일은 26,000년에서 나온 숫자이다. 지구가 태양을 1회 전하는 공전 주기가 365일이라고 할 때 태양이 알시온을 1회 공전하는데 26,000년이 걸린다는 말이다. 태양계가 알시온을 공전하는 주기는 26,000년이고 지구의 세차운동 주기는 25,920년이다. 둘을 비교하면 그 값이 거의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차운동은 지축경사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공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지구는 태양을 일주하고 태양은 북극성을 일주하며 북극성은 또 우주의 중심을 일주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천문학적 현상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천체가 정원운동을 하는 주기를 정도수라고 하고 하원운동을 비롯한 그 외의 운동을 하는 주기를 윤도수라고 한다. 현재 지구는 하원형 공전궤도를 돌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세차운동 주기는 윤도수이다. 그렇다면 세차운동 주기의 정도수는 얼마일까? 그것은 소강절 선생이 밝혔던 12와 30의 시간 법칙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우주 만유가 동일한 시간 법칙으로 변화 운동하기 때문이다. 앞의 도표를 다시 살펴보면 1800이라는 시간 주기를 발견할 수 있다. 1800을 10으로 나누면 1080이라는 시간 주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080에 1을 곱하면 2160이라는 시간 주기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2160년은 춘분점이 황도 12궁 중 한 개의 궁을 이동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11을 곱하면 세차운동의 일주기인 25,920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플라톤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 플라톤년이 춘분점의 이동각도를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치인데 비해 원해운세의 법칙으로 구한 정도수는 우주 변화의 근본 법칙으로 구한 참값이다. 그런데 세차운동 주기로 얻을 수 있는 시간 주기가 또 있다. 25,920년을 반으로 나누면 12,960년이 된다. 정력에서는 12,960분을 1세 주천율려도수라고 한다. 반대로 25,920년에 5를 곱하면 우주 1년이라고 할 수 있는 129,600년이 나온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 넘칠 듯해도 넘치지 않고 찰랑거린다. 아직 물이 넘치는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의 파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 신압으로 쌓이면 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으로 진입한다. 시공간이 새롭게 열리는 것, 즉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사건을 천지개벽이라고 한다. 개벽이 일어나는 임계점이 바로 시간의 한 주기가 완결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때이다. 시공간의 개벽이 일어나면 작게는 소변화, 중변화가 일어나고 크게는 대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세차운동이 반바퀴를 돌았을 때, 즉 지금으로부터 129,600년 전에 지구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지질학에서는 약 11,7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마지막 지질시대를 신생대 제사기, 홀로세라고 한다. 현세라고도 하며 후빙학이라고도 한다. 약 11,000년 전에는 신석기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인류가 홀로세에 들어서 농경을 시작하고 급격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가 더워지면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매머드, 스밀로돈, 다이어울프, 아르크토두스 같은 거대 동물들이 대거 멸종했다. 또한 해수면이 높아져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버 해협이 생기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안 해협이 생겼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2,800년 전에 갑자기 시작된 영거 드라이아스기를 만나게 된다. 빙하기가 절정이었던 2만 년 전을 고비로 지구에는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12,800년 전 지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1200년간 다시 빙하기를 겪었다. 이 시기가 소빙하기인 영거 드라이아스기이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소빙하기를 경험한 이유를 해수 순환이나 해성 충돌에서 찾고 있다. 물론 과학자들의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빙하기의 원인이 정확히 해수의 순환 때문인지 아니면 해성 충돌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 그 시기가 세차운동 주기의 반바퀴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세차운동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기 상하에는 약 9,000년 전 환국이라는 인류 시원 국가가 티베트 베트고원과 시베리아에 걸쳐 존재하였다고 한다. 짧은 빙하기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종료된 BP 1만 년 직후 신석기 혁명의 조건 형성과 이 비전사서에서 지적하는 9,000년 전이라는 시점이 대략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세차운동 주기인 25,920년 전에도 지구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신생대 제사기는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되어 있다. 플라이스토세는 258만 년 전에 시작되어 약 11,700년 전에 끝났다. 이후 홀로세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구는 신생대 사기로 들어서면서 기온이 점차 하강하였다. 약 32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까지는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플라이스토세를 대빙하기라고도 한다. 빙하 시대는 250만 년 전에 시작되고 하부 홍적세, 중부 홍적세, 그리고 상부 홍적세의 시기로 구분된다. 특히 12만 5천 년 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4도 높아서 해수면도 4m 정도 높았다. 그러나 플라이스토세 후기가 들어서면서 기온이 다시 낮아져서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된다. 마지막 빙하기는 약 11만 년 전에 시작되어 영거 드라이아스기를 끝으로 약 12,000년 전에 끝났다. 이후 현재까지 간빙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빙하기 중에서 빙하가 최대로 확장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약 26,000년 전부터 약 19,000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이를 마지막 최대 빙하기라고 한다. 이때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평균 6도 정도 낮았다. 해수면도 현재보다 평균 130m나 낮아서 중국과 일본까지 육지로 이어져 있었다. 지구의 대변동은 인간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약 2만 5천 년 전은 후기 구석기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시작한 약 2만 6천 년 전이다. 이는 세차운동 주기와 거의 일치한다. 즉, 세차운동의 새로운 일주기가 시작하는 때에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차운동 주기의 반바퀴에 해당하는 약 12,800년 전에는 소빙하기인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갑자기 시작되었다. 이는 세차운동 주기가 빙하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세르비아의 수리기상학자인 밀루틴 밀라코비치도 지구 공전궤도의 형태, 자전축의 변화, 세차운동의 세 가지 요소가 지구에 도달하는 해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도달 위치를 변화시켜서 기후변화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 우주의 시간 주기가 지구의 대변동을 일으켜서 인류의 진화와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었다.